그러니까 엄청나게 민도가 높은 나라인 것은 세계가 정말 인정, 입증 뭐 이런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어제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래서 도대체 국회가 한 반국가 활동이 뭔지 그 얘기를 좀 해봐라. 근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예산 뭐 어쩌고 뭐 입법은 뭐 대통령이 뭐 막 하고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부정선거 막 얘기하면서 뭐 중국이 개입을 했고 2020년 총선 코로나 전국 때 여기 중국인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대구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와서 체류했던 중국인들에 대해서 다 그 이 사람들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명단들 그 증거로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사실 조회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국과 연결시킨 이상한 부정선거론을 설파하고 그리고 그래서 도대체 반국가 활동이 뭔지 말을 해라 하는데 말도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민들의 수준은 높은데 네. 일부 정치 세력의 수준은 완전히 너무 낮아졌어요 지금. 수준이. 네, 수준이 그래서. 뭐냐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증거를 못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일부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헌재 법 재판소에서도 하고 예. 뭐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한두 사람 개입해서 네.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네.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관여했다는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적어도 흔적을 남겼을 테니 그 증거를 갖고 오든지 아니 그래서 선관위 불법 점거해서 서버까지 접근을 했었잖아요. 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진짜 답답하다. 네, 답답하죠.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님 그래서요. 네. 제가 내란 국정조사위원이잖아요. 네, 특위위원이죠. 특위위원이어서 네. 이제 질의하시는 것도 이여당 의원이 질의하시는 것도 듣고 그리고 사무총장이 답변하는 것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사무총장 얘기는 우리는 수개표라는 거예요. 이 현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전산과 관련된 이것이 시스템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현물과 달라야 되는데 네. 현물까지 맞춰본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경욱 사건에서 2022년에 선거 무효 소송에서 결국 이거 다 까본 거예요. 차이가 투표지까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가서 네. 유튜브에 네. 부정선거를 논하는 네. 이 유튜버를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이제 무슨 명예교수를 불러가지고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시던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전투표를 먼저 하잖아요. 사전투표를 하는데 관 내에서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 내에서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 내에서 했다는 얘기는 제가 지역구가 안양인데 직장이 서울인 분들이 서울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관내는 안양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대체로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그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본투표 안 하고 이제 미리 사전투표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관외 투표 마이너스 당일 투표가 플러스다. 플러스. 그러니까 민주당은 플러스고 네. 국힘당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한다. 아니 근데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투표소별로 보더라도 이게 확률적으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플러스다. 근데 또 다른 것도 플러스다. 또 세 번째도 플러스다. 네 번째도 플러스다. 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올 수 없는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관외 사전 투표에서 네. 민주당이 이기고 질 확률은 각각 2분의 1씩인데 네. 투표소별로 계속 민주당이 이긴다. 다 이겼으니 예. 이 확률이 2분의 1을 있을 수 없는 확률이다. N승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 거기에다가 관내 투표도 그렇다. 네.
근데 의원님 그런데 제가 전국적으로 그렇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계학자가 나와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통계합니다. 학술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아 정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거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그 이 주장에 대해서 진짜 얼토당토 아는 그런 무슨 특별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우기는 거고 사실 퇴로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제 살 구멍을 좀 찾아보는 살궁리를 찾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네. 보는데 그 말 나온 게 한 마디 더 하면 키르기스탄이 우리나라 투개표 개표 너무 전자 훌륭하다고. 개표기를 가져갔는데 키르기스탄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것이 근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는 무슨 부정 투표가 일어났나? 있었나? 예. 네. 이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매표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매표, 예, 예. 돈 받고 예. 누구 찍어줘라 사전에. 그 다음에 예. 유권자 명부를 예. 유출한 게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전혀 상관이 예, 없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거 한국 시스템하고. 업체가 판 것은 뭐냐면 시스템도 아니고 개표기, 전자 개표기. 전자개표기.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런 가짜 뉴스들을 발굴해서 그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팩트 체킹을 해주는 게 참 언론의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이 조금 더 발빠르게 취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외계음을 했나와 관련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목적이. 그렇죠. 다른 목적은 너무나 명징해 보이고 뭐 증거로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